김모 씨, 경찰은요 현재 지금 이 사람은 일단 단독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사람들, 정말 어떤 말도 없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관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은둔형 정치 훌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라든지 어떤 허위사실할 경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작 지금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일어났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더니 김어준 씨가 중대한 범죄에는 배후가 밝혀진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면서 마치 뭔가 배후가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은둔형 이 훌리건, 아주 이 외로운 늑대들을 부추기고 그들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역할, 결국 정치권 자신들이 촉발시키고 피해는 자신들이 보는 이런 현상으로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를 피습했던 피습범 김모 씨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재 이 김모 씨 나이는 67세, 1957년생입니다.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살인 미수 혐의로 일단 신청이 됐습니다. 아마 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다. 충남 아산읍 배방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주로 원룸, 투룸 이거 전문으로 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한 5,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마 경영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이분은 2001년도에 영등포 구청에 근무를 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40대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때 아마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따서 본인이 아마 이렇게 개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지금 현재 여야가 이제 도대체 이 사람의 정책 성향과 당적이 어디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냐, 이번 사건의 어떤 이 원인은 이 김모 씨가 어디 당 소속이고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사건의 파장이 미칠 영향이 확연히 달라지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어떤 보수 지지자였다면 아마 이거는 상당히 아마 보수층에 타격을 줄 것이고, 아니면 또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내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좀 이렇게 해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내부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죠. 근데 본인은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살인 미수 혐의가 일단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일단 본인 진술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당시 새누리당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를 했던 그런 전력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23년 작년 4월 달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당적은 민주당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고요. 그래서 현재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휴대전화라든지 그다음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각 정당에도 정당이 당원 명부를 확보를 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각 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일단 이 예전에는 아마 이쪽 국민의힘 전신 계열의 정당에 몸을 담고 있다가 지금 현재로는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를 좀 해코지하기 위해서,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적을 일부러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아마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꽤 오랫동안 적극적인 지지자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머리에 왕관 모양도 쓰고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거 쓰면서 계속 보였고요. 지난 12월 13일에도 이재명 대표 부산 방문 때도 그때도 나타났었고, 또 지난 1일에도 여기에 이제 지금 KTX를 타고 아산에서 부산으로 왔고, 또 이재명 대표 동선을 따라서 울산 쪽에도 한번 갔던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일 날은 울산에 이재명 대표가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참배하러 갔었는데 거기도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점에서 본인이 테러를 할 장소를 그다음에 어떤 상황들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일날 바로 이 가덕도 신공항 전망대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여러 그 SNS 사진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어떤 지휘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 손팻말, 그 다음에 머리에 왕관 모양의 어떤 것들을 들고서 활동하면서 이게 포착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재명 대표 지지자다 좀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용도였던 것도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번에 썼던 흉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등산용 칼을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고 거기에 있던 이 손잡이를 빼고 그거를 테이프로 감아서 이거를 A4 용지로 감싸서 바로 이 흉기로 썼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일각에서 지금 나무젓가락을 쓴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당시 경찰이 확인해 보니 이 칼에 혈흔이 있었고 혈흔이 일치한다 이렇게 밝혀서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 사진을 보면 이게 A4 용지에 감쌌기 때문에 뭔가 이 비슷한, 그리고 또 경찰이 처음에 열상이다, 1cm 열상이다 라고 했는데 열상이라는 게 이제 자상과 달리 이렇게 막 스치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아닌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경찰은요, 현재 지금 이 사람은 일단 단독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어떤 배후 인물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주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조용했다고 그래요. 말도 없고 조용하고 하루 종일 그 바둑 그 게임 앉아서 이제 사무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끔 술 먹으면 뭐 윤 대통령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 비판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태극기 집회에 자주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사람들, 정말 어떤 말도 없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관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은둔형 정치 훌리건이라고 합니다. 훌리건이라는 게 이제 이 유럽 같은데 축구할 때 막 광적으로 뭐 지지하는 사람들을 훌리건이라고 그러는데 정치 훌리건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도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뭐 가면 정말 막 이 옷 같은 거 입고 매일 이렇게 뭐 당대표 따라다니고 뭐 구호 외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기의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어떤 자기의 정책 성향을 이렇게 표출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매일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외로운 늑대 같은 그런 어떤 정치 훌리건이 아니냐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상황을 보면 이게 뭐 예전에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치 테러가 많이 발생을 했던 그런 어떤 상황과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라든지 어떤 허위사실할 경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작 지금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일어났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더니 오늘은요, 김어준 씨가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 채널에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분명히 배우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그 성공한 그 정치인 그 암살이나 살해 시도도 그렇고 실패한 것도 그렇고 배우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게 밝혀진 적이 거의 없다. 혼자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경우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해 봐야 될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정말로. 이러면서 마치 뭔가 배우가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극단으로 치닫는 여의도 정치권의 무한 정쟁을 바로잡자 이렇게 이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또 김어준 씨는 또 다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음모론에 대가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나면 음모론 뭐 이야기하다가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칼을 갖다가 횟집에 또는 정육점에 쓰는 칼이다. 우리가 보통 뭐 사시미 칼이라고 그러죠. 그거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당시에 출연했던 유삼영 전 총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부산 출마한다고. 아니 내가 옆에서 봤는데 그 칼 아닙니다라고 바로 정정을 했는데 본인은 계속 이렇게 뇌피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배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칼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사실이 다른 걸로 드러나면 그냥 뭐 침묵하고 있고 아니면 말고, 뭐 그래서 짭짤한 재미를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가짜뉴스 단속하겠다고 그러는데 정작 지금 본인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거 지금 윤 대통령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길래요? 무슨 뭐 카르텔을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르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안민석 의원은, 오선의 안민석 의원은 이번 사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이 거의 뭐 어렵게 됐다. 뭐 이렇게 또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작 자기들이 이렇게 가짜뉴스 뭐 어떤 정책 해석을 하면서 상대방한테는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거의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굉장히 미묘한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아마 이제 지금 진술이 조금 왔다 갔다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진술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증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어떤 성향에 있는 게 나중에 어떤 또 이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개딸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이 보면 뭐 자기에게 총알 하나를 있으면 수박들을 한테 쓰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아주 자극적인 프랭카드를 뭐 걸어놓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은둔형 훌리건, 아주 이 외로운 늑대들을 부추기고 그들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역할, 결국 정치권 자신들이 촉발시키고 피해는 자신들이 보는 이런 현상으로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악화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발 좀 이제 음모론, 뇌피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이런 일들은 없애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